회피형은 어떻게 바람을 피울까요? 왜 그들은 몰래 여러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는 걸까요? 바람을 피우는 것은 결코 단순한 욕정이나 기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심리적 패턴과 채워지지 않은 욕구, 그리고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바람을 피우거나 여러 사람과 감정적인 끈을 유지하는 방식은 그들 특유의 심리 구조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회피형인 사람이 본성적으로 악당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친밀감과 깊은 감정적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이 종종 가까운 관계를 망치는 행동으로 그들을 몰아넣곤 합니다. 순전한 육체적 욕망에서 비롯된 충동적인 외도와는 달리 회피형 사람들은 감정적인 자기 방어의 일환으로 바람을 피우거나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랑에 완전히 잠식당할까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이들에게는 일종의 안전망이 됩니다. 자신의 모든 감정을 한 사람이라는 바구니에 전부 쏟아붓지 않으려는 방법인 셈입니다. 회피형이 바람을 피우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취약해지는 것보다 거리를 두는 것을 더 안전하게 느끼고 친밀감보다 통제감을 더 편안하게 느끼는 그들의 심리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회피형 사람들은 사랑을 위험, 통제 또는 숨막힘과 연관짓도록 학습되어 왔습니다. 이는 보통 감정적 욕구가 묵살되거나 방치되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기인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이런 경험은 한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깊이를 추구하는 반면 회피형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바람을 피울 때 그것이 항상 더 나은 사람을 찾거나 자극을 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탈출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겉보기에는 한 사람에게 헌신하는 관계에 있을 때조차 회피형은 다른 잠재적인 파트너들을 향해 문을 살짝 열어둘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자신은 자유롭고 통제권이 있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만약 원래의 연인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거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감정적 투자를 기대한다면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나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있어. 나는 갇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이죠. 이러한 마음가짐은 불륜 그 자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더 큽니다. 회피형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감정과 상황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충동이나 죄책감 속에서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과 달리 회피형은 큰 내적 갈등 없이 두 개의 완전히 분리된 감정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취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덕분에 이들은 죄책감으로부터 스스로를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감정적 자아 보호의 한 형태라고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완전히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 사람들이 장기 연애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가벼운 추파를 던지거나 연락을 주고받거나 심지어 감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항상 육체적인 바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것은 감정적인 위험 분산입니다. 독립성을 유지하고 그 누구도 자신에게 너무 큰 감정적 지배력을 갖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두는 아주 조용한 방법인 것이죠. 가장 흔한 회피형의 패턴 중 하나는 전 연인이나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예비 파트너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관계에서 반드시 친밀감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자신이 어딘가에 갇혀 있지 않다는 안도감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이들에게 이것은 일종의 생존 기제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회피형 사람들은 독립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낮은 자존감과 싸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은 이들에게 안전망을 만들어줍니다. 한 사람이 떠나더라도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을 테니까요. 이들은 거절당하는 것을 끔찍이 두려워하지만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 또한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과 감정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이들에게 균형을 잡고 있다는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배신으로 느껴집니다. 이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회피형 연인은 곁을 내어주지 않을 것처럼 멀게 느껴지면서도 막상 놓아버리기는 힘들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회피형의 외도를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은 감정적인 직면을 불편해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관계에 대한 불만을 직접 해결하거나 자신의 취약한 마음을 표현하는 대신 다른 곳에서 인정과 위안을 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감정을 열고 연인과 함께 갈등을 이겨내는 것보다 오히려 바람을 피우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피형 사람들은 현재의 관계가 불행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바람을 피웁니다. 감정적인 친밀감은 마치 자신의 약점이 발가벗겨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바람을 피우는 것은 자신의 취약함을 다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죄책감과 비밀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정을 차단하고 분리하는 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를 아주 잘 숨길 수 있습니다. 또한 회피형은 감정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파트너를 찾는 경향이 있어 외도를 배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해방감으로 느끼게 됩니다. 원래의 연인은 더 깊은 대화, 솔직한 감정 공유, 친밀감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이들이 곁에 두는 다른 가벼운 관계들은 훨씬 더 쉽고 부담 없으며 덜 위협적입니다. 이러한 부수적인 관계들은 압박감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감정적인 안전지대가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왜 회피형이 여러 관계에 끌리게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누군가 자신을 원해주기를 바라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친밀해지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앱들은 회피형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유지하기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들은 감정과 상황을 분리하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원래의 연인이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여러 사람과 동시에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노골적이고 열정적인 불륜과 달리 회피형의 바람은 매우 미묘하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은 밤의 메시지, 옛 연인과의 감정적인 안부 인사, 선을 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배신감으로 다가오는 가벼운 애정 행각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러한 감정적 위험 분산은 그들이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원래 연인과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회피형에게 이러한 주변 관계들은 자신의 감정적 취약성에 대한 통제력을 쥐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회피형의 외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그것이 새로운 자극이나 현재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그 뿌리가 두려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피형은 감정적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바람을 피우거나 여러 사람과 연락을 유지합니다. 만약 한 파트너가 떠나더라도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방어적인 전략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무거운 대가가 따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내심 갈망하는 깊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감 있고 초연해 보일 때조차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깊은 고립감을 느낍니다.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연인을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피형 사람들은 전형적인 바람둥이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생활을 중시하고 독립적이며 경계심이 강한 사람으로 보일 뿐 이리저리 추파를 던지거나 무모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독립성 뒤에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궤도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은 감정적 안전망이 되며 누군가에게 온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한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친밀감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하는 그들의 태도는 파트너에게 그들이 언제든 떠날 것처럼 한 발을 문 밖에 걸치고 있는 감정적으로 다가가기 힘든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회피형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들의 애착 유형은 감정적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되었으며 여러 관계를 두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덜 의존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그들 스스로를 얕고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의 굴레에 영원히 갇히게 합니다. 회피형 사람들에게 치유란 이러한 두려움에 당당히 맞서고 친밀감이 결코 덫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한 사랑과 파트너를 위해 친밀감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파트너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쫓아가거나 그들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결론적으로 회피형의 바람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두려움의 증상일 뿐입니다. 그들은 가까워지기를 갈망하지만 그것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사랑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도망치려 하는 끊임없는 밀고 당기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명확히 안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여러분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누군가를 진심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그들 자신의 두려움 때문이었죠. 이것이 바로 회피형의 외도와 그들이 왜 여러 개의 감정적인 끈을 유지하려 하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과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고통스러운 관계의 굴레에 갇혀 있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상처가 비춰진 것일 뿐 여러분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안전하고 한결같으며 서로 마음을 온전히 주고받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머릿속을 맑게 정리해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도 애착 심리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할 것 같은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치유는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